A2팀 발표를 맡게 된 최지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A2팀에서 개발한 중고거래 플랫폼 윈드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A2팀에서는 이제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점에 대해서 집중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더 싼 가격을 제시하는 페이지를 이제 찾아내는 문제를 발견했고요.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 내고와 같은 문제로 고객 대응에 시간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윈드폴에서는 네덜란드식 경매 시스템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금 살지 또는 더 기다릴지를 이제 같은 페이지 내에서 고민하는 눈치 게임 속에서 구매를 결정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스탑 로즈라 해서 판매자가 최저 가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고 필요 없이 판매자가 기대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윈드폴은 시간 압박형 구조와 이제 스탑 로즈를 결합하여서 사용자 간의 이제 심리전을 유도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이런 실시간 경쟁 구도를 위해서 웹소켓으로 실시간 사용자 집계를 구현하였고요. SSE와 비동기 처리로 끊김없는 알림 시스템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외부 API 연동으로 사용자 편의성까지 고려를 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 스택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에서는 Node.js와 타입스크립트로 개발 진행했고요. 상태 관리는 텐스택 쿼리, 주스탄드, 배포는 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백엔드에서는 인텔리제이와 자바, MySQL로 개발을 진행했고요. 배포는 AWS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이제 윈드폴의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엔진X를 활용하여서 HTTPS 보안 통신을 구축하였고요. 블루그린 방식으로 무중단 배포를 실현해서 서비스 중단 없이 업데이트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GitHub 액션으로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했으며 서비스 특성에 맞춰서 MySQL, Redis 같은 DB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프레임 단계 없이 바로 디자인 형태로 설계했고요. FSD로 아토믹 패턴 기반으로 페이지 단위가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 단위로 UI를 분해했습니다. 컴포넌트는 이제 도메인 단위로 역할과 책임에 따라 폴더 구조로부터 나눠서 관리했고 수정 사항이 발생해도 영향 범위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윈드폴은 경매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빠르고 인터랙티브한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제 결제 완료 후에는 구매자와 경매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채팅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다음과 같고요. 이 다음에 이제 개발 시 트러블 슈팅 사항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현님은 경매 상세 페이지를 맡으셨는데요. 실시간 통신, 상품 상세 렌더링, 타이머 기반 가격 하락 스케줄링까지 모두 한 페이지에 몰려서 이제 렌더링 성능이 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 연산이 많은 스케줄링 로직은 메인 스레드에서 이제 웹 워커로 위임을 했고 UI와 워커의 연결은 컴링크 프록시를 사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서진님은 이제 경매 상품마다 실시간 타이머가 추가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로 네트워크 지연과 탭 전환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시간 간의 이제 오차가 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타이머마다 초 단위 렌더링으로 성능 비용도 증가를 했고 가격 하락 시점에서 타이머마다 요청을 보내서 중복된 요청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시간 차이가 나는 거를 좀 반영을 했고 이제 단일 타이머만 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구독하는 형식으로 타이머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스로틀을 사용해서 가격 하락도 한 번만 요청하게 변경했고요. 마지막으로 메모제이션을 통해서 불필요한 타이머 연산을 방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타이머 개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제 성능 비용 증가가 하는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원님은 로그인을 개발해 주셨는데요. 도메인이 달라서 이제 백엔드에서 보내는 토큰이 프론트엔드 쿠키에 저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BFF 패턴을 적용하여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유저 페이지에서 여러 API 요청이 동시에 발생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동적 라우팅으로 최소한의 데이터만 로드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성수 팀장님께서는 이제 경매 등록하고 실시간 채팅, 버셀 배포까지 다 맡아주셨는데요. 이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서 사전 압축 문제랑 웹소켓 트리거 문제, 그리고 도메인 통일 브리치로 인한 코어스 이슈가 발생했고요.
첫 번째 사전 압축 문제는 이제 이미지 압축을 통해서 요청 용량을 줄여서 해결했고, 웹소켓 트리거는 실행 이후 API를 통해 읽음 상태와 DB와 이제 동기화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수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어스 이슈는 도메인에 맞춰서 해결했고요. 이제 백엔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명진님은 이제 알림 시스템을 개발을 하셨는데요. 기존 알림 방식이 폴링 방식이라서 일단 주기적으로 요청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다수의 사용자가 폴링을 하면 서버부하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단방향 이벤트 스트리밍 SSE를 도입하여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호준 팀장님은 이제 메시지를 전송하는 도면에 맡으셨는데요. 세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읽음이 즉시 반영되지 않으면 이제 UX 측면에서 좀 깨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를 WS로 바이너리로 전송할 때 이제 대용량일 때 이제 좀 지연이 실패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WS에서 인증 만료한 경우 또는 무단 그룹 같은 에러가 모호해진 경우 운영이 어려워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WS와 API 폴백을 혼합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읽음 처리와 텍스트, S3에 올린 이미지 URL을 WS로 전송해서 안정성을 먼저 확보했고요. WS가 만약에 끊겨도 폴백으로 API를 통한 조회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시지와 읽음, 목록 상태를 실시간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진이 맡으신 스케줄러에서는 이제 DB 락이 걸릴 경우에 전체가 지연되거나 한 경매 실패 시 모두 롤백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매 가격 하락, 상태 변경, 알림 전송이 모두 동기 트랜잭션에 묶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태 전파는 즉시 전파하고 기록과 알림은 비동기로 분리를 했습니다. 특히 레디스 펍섭을 도입해서 다중 서버 환경에서도 실시간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했고 데이터가 많아져도 안정적인 응답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스케줄러 실행부터 클라이언트 반영까지 지연 시간이 단축되었고 경매 로직은 DB 지원과 관계없이 정확한 주기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중님께서 이제 유저 페이지를 맡아주셨는데요. 유저 페이지는 이제 보여져야 할 데이터들이 좀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테이블들을 찾아 모으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로직을 기존의 서비스 계층이 아닌 이제 DB 계층에 위임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해결 방식을 통해서 쿼리 IO를 개선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서비스 계층의 코드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유님은 그리고 업데이트 시 DB에 이제 결과가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JPA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학습을 진행하셨고요. 그 후에 이제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을 추가해서 이제 반영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결제 API 외부 연동에서 이제 성공해야 할 결제 요청도 타임아웃으로 결제 실패한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제 요청 이후 이제 후처리 로직에서 오래 걸린 현상을 파악했고 해당 메서드 이제 트랜잭션 범위가 너무 컸었어가지고 이제 그걸 축소해서 결제 요청이 1.3초 만에 해결되도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윈드풀 서비스에 처음 접속할 시 저희 서비스의 전체적인 가이드가 슬라이드 형태로 보여집니다. 가이드를 넘어가고 싶다면 스킵 버튼을 눌러 바로 메인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는 오어스 기반의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실시간 인기 랭킹, 진행 중, 진행 예정인 경매들을 표시합니다. 각 경매 카드에는 찜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찜 목록은 마이 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카테고리를 클릭할 시 10개의 카테고리의 경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보시면 가격, 경매 상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정렬 또한 가능합니다. 이제 이 경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진행 중이 표시되며 실시간으로 접속한 수가 집계되어 보여집니다. 오른쪽엔 현재가, 경매 제목 등 제목의 정보가 표시되며 5분 주기로 가격이 자동 하락됩니다. 판매자의 리뷰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경우 감정 보내기를 통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하락 내역 더보기 클릭 시 해당 가격에 접속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매를 검색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아기 루돌프 의류를 구매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를 선택하고 QR 결제를 시도하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이 페이지를 통해 구매 목록에서 구매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판매자와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구매, 판매 필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채팅창을 누르면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 목록에서는 실시간으로 오는 메시지에 따라 미리 보기, 읽지 않은 메시지 수, 정렬 모두 실시간 반영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도 현재 이 대화방에 있으면 실시간 읽음 처리도 지원합니다. 마이 페이지에는 대시보드, 판매 목록, 구매 목록, 관심 목록, 알림 목록, 최근 본 상품, 리뷰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자신이 판매한 상품과 찜한 경매를 캘린더 형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 통계 기능입니다. 다음과 같이 날짜를 클릭하면 캘린더에 경매에 대한 상세 정보를 표시해줍니다. 판매 목록은 자신이 판매한 모든 경매들을 보여줍니다. 필터를 통해 특정 상태의 경매를 볼 수 있습니다. 구매 목록은 자신이 구매한 모든 경매들을 보여줍니다. 관심 목록은 자신이 찜을 눌렀던 경매들을 보여줍니다. 알림 목록은 자신이 알림 설정한 경매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알림 목록 탭에서 다음과 같이 알림 상태를 변경하거나 알림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본 목록은 자신이 최근 본 상품들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다음과 같이 최근 본 상품이 보입니다. 삭제도 가능합니다. 알림은 경매 시작 알림, 경매 종료 알림, 경매 가격 도달 알림, 채팅 알림 등이 있으며 위와 같이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읽음 선택 시 빨간색 점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 찍어주신 팀원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회고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평균 만족도 8.1점이고요. 좋았던 점으로는 이제 공통적으로 활발한 코드 리뷰 문화, 그리고 아쉬웠던 점으로는 이슈 발생으로 이제 일정 지연과 그에 따른 성능 개선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